왜 유독 무능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직장에서 한 번쯤은 다들 이런 생각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렇게 멍청해 보일까? 철학 컨텐츠를 만드는 줄리안 드 메데이로스가 던진 이 한마디가 그야말로 인터넷을 뒤흔들었죠. 수백만 명이 이거 내 얘기다 하면서 공감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느끼는 그 답답함, 그 좌절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짚어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불만이 이렇게까지 널리 퍼지게 된 걸까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메데이로스가 내놓은 지장의 핵심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권력은 본질적으로 똑똑한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 지성, 그러니까 똑똑함 이하는 건요. 자꾸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결정이 정말 최선인가요? 왜 그래야 하죠? 하면서 권위에 도전하고 책임을 요구하죠. 근데 권력의 속성상 이런 감시나 도전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수사의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건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능함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자신감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진짜 신기한 건데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엄청 잘하는 줄 알고 반대로 진짜 전문가는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모를수록 목소리만 커지는 바로 그 역설입니다. 자, 여기 활만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전문성이 낮은 사람들은 어때요? 근거도 없는 자신감에 차서 누가 피드백이라도 하면 네가 뭘 알아 하면서 그냥 쳐내버립니다. 도전을 위협으로 여기는 거죠. 반면에 진짜 전문가들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나 비편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생각해요. 자, 그럼 조직 안에서 누가 더 목소리가 크고 누가 더 확신에 차 보일까요? 답은 너무 뻔하죠? 그럼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이게 진짜 심각한데요. 한 팀의 성과와 분위기를 좌우하는데 관리자의 역할이 무려 70%를 차지한대요. 그런데 정작 제대로 된 리더십 훈련을 받은 관리자는요. 절반도 안 되는 44%에 불과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관리자의 영향력은 막강한데 정작 준비된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큰 구멍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멍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런 준비 안 된 리더들 때문에 직원들이 의욕을 잃어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자그마치 8조 8천억 달러래요. 8조 8천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전 세계 GDP의 거의 9%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숫자를 우리 주변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무능한 리더 딱 한 명이요.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1년에 최대 12만 6천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직원들 생산성 떨어지고 자꾸 그만두고 이런 것들 때문이죠. 이게 그냥 우리 부장님 좀 이상해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심리, 그러니까 자신감의 역설이라는 단서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판을 크게 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시스템, 즉 구조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거예요. 핵심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방식 그 자체에 아주 큰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바로 피터 월리입니다. 들어보세요. 정말 그럴듯해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맡은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승진을 시켜주죠. 근데 문제는 승진한 그 자리는 완전히 다른 능력이 필요한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계속 승진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 즉 무능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서 그냥 쭉 머무르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어때요? 좀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 피터 월리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잘나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초유능함의 페널티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직원이 너무 일을 잘해서 기존의 질서를 막 흔들잖아요. 그럼 조직에서는 그 사람을 위협으로 느끼고 슬그머니 밀어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못해도 문제, 너무 잘해도 문제라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제부터는 좀 더 깊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능함이 실수나 시스템의 오류처럼 보였다면 지금부터는 어쩌면 이 무능함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조장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섬뜩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기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맞서 싸웠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악보다 더 위험한 선의 적이다. 정말 뼈아픈 말이죠. 이 한 문장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보네퍼가 말한 어리석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머리가 나쁘다, IQ가 낮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건 권력이 자기 입맛대로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마비시킨 상태, 일종의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그저 권력의 생각 없는 도구가 되어서 눈앞의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똑똑한 걸 배척하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9세기 사회진화론까지 가닿아요. 불평등을 자연의 섭리라고 정당화하던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전문가들을 향해 니네만 잘났냐 하며 엘리트주의라고 손가락질하는 현상까지 아주 길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왜 사람들은 때로는 일부러 무능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기도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전문가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만들고요. 반대로 나도 당신들처럼 평범하다는 식의 접근은 더 안전하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은근슬쩍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을 심어놓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정책 대신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단순한 구호를 외치는 게 훨씬 더 잘 먹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단서들, 이 조각들을 전부 모아서 이 거대한 퍼즐의 전체 그림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뒤섞여 만들어내는 아주 독한 현상을 저는 무지한 무능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대한 조직 시스템의 문제, 사람을 잘못된 자리로 올리는 피터 원리, 그리고 실력 없을수록 자신감만 넘치는 더닝크루거 효과까지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복제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최악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심리적으로 가장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무능할 수 있다는 더닝크루거 효과가 있고요. 둘째, 구조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계속해서 밀어올리는 피터 원리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념적으로 지성 그 자체를 위협으로 여기고 깎아내리는 반지성주의라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죠.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거대한 무능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그냥 어쩌다 보니 생긴 우연한 사고들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구조의 문제라면 그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그 구조를 바꿀 힘을 손해준 사람들이 과연 그럴 마음이, 그럴 동기가 조금이라고 있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